네, 안녕하세요. 상속보다는 컴포지션 발표를 맡은 로키입니다. 네, 발표 순서는 상속의 장점, 상속의 문제점, 그리고 조합을 소개하고 조합의 장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상속을 쓰기 위한 조건, 그리고 요약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3요소를 꼽는 이제 캡슐화, 상속, 다양성 중에서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상속 중에서도 특히 좀 자바의 특성으로 자바 사이 상속의 좀 특징들은 제 위와 같아요. 이 부분들은 다들 좀 아실 거라 생각하고 좀 가볍게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네, 먼저 상속의 장점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중복 속성을 상속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고 프로그래밍을 더 손쉽게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제이슨의 상속과 인터페이스 제이슨이 상속과 인터페이스 수업을 해줬었죠. 이제 그때 업캐스팅, 다운캐스팅 개념을 배웠었는데 그 특징을 사용하여 다양성 또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클래스를 재사용해서 자식 클래스를 더 빨리 개발할 수가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비스라는 초보자 클래스와 위자드라는 법사 클래스가 있는데 두 클래스는 네임이랑 HP라는 빌드 그리고 펀치라는 메서드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노비스 클래스를 위자드 클래스가 상속을 함으로써 위자드 클래스는 나머지 요소인 이제 MP 필드와 이제 파이어볼 메서드만 구현을 하면 됩니다. 이런 장점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상속을 많이 쓰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캡슐화를 깨뜨린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 클래스의 구현이 이제 하위 클래스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캡슐화가 깨지게 되고 따라서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에 강하게 결합 그리고 의존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상위 클래스가 이제 어떻게 구현되느냐에 따라 하위 클래스의 동작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되고 상위 클래스의 내부 구현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게 되면 이제 코드 한 줄 건드리지 않은 하위 클래스가 오동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캡슐화가 깨지는 것이 상속의 가장 큰 문제이고 다른 문제들은 이 문제점의 파급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속의 문제점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성능상의 이유로 해시셋이 처음 생성된 이후 원소가 몇 번 더해졌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시셋을 상속받는 새로운 로키셋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로키셋에는 추가된 원소의 수를 저장하는 변수 add count와 그리고 그 원소에 접근하는 겟터를 정의를 하였고 add와 addWorld 메서드를 통해 원소의 수가 적절하게 증가하도록 오버라이딩을 하였습니다. 로키셋 밑에 이제 메인을 또 하나 더 만들었는데 이 메인 함수에서 로키셋의 포비, 제이슨, CU, 브라운이라고 하는 스트링 원소를 가진 컬렉션을 로키셋의 add all 메서드로 추가를 하고 이 로키셋의 add count를 겟터를 통해 이제 꺼내서 콘솔에 출력을 하게 되면은 숫자가 몇이 나올까요? 아마도 4개의 원소가 이제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4가 나올 것이라 추측을 했겠지만 실제 결과값은 8이 나옵니다. 이제 그 이유는 해시셋이 그 부모의 부모 클래스인 이제 어브스트랙 컬렉션에서 애드월 메서드를 구현할 때 파라미터로 받은 이제 컬렉션의 원소들을 각각 애드 메서드를 호출하여 추가하기 때문에 즉 셀프 유즈를 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동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한 원소당 애드를 2번씩 호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값이 2배가 된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 방법 모두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각각 원인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애드월 메서드를 재정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결국에 완벽한 해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결국 부모 클래스인 해시셋이 만약 변경이 된다면 로키셋의 작동은 다시 또 깨질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애드월 메서드를 다른 식으로 재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 동작을 다시 구현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먼저 큰 문제점이 있고 또한 잘못 구현했을 경우 오류가 발생하거나 성능을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럴 또 문제가 있고 또한 만약 상위 클래스가 프라이빗 필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구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는 상위 클래스에 새로운 메서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상위 클래스에 새 메서드가 추가됐을 때 이제 하위 클래스의 메서드와 시그니처가 같고 반환 타입이 다르다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메서드는 하위 클래스에서 추가를 하는 거고 상위 클래스에서 만약 메서드의 시그니처가 같지만 반환 타입이 다른 경우가 이제 만약 그런 메서드가 상위 클래스에 생성이 된다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모두 결국에는
이제 문제점이 있고, 이처럼 자식 클래스인 로키셋은 부모 클래스인 이제 해시셋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상속의 문제점은 부모 클래스의 결함이 있다면 자식 클래스에게도 그 결함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자바 API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이온이 이전 테코톡에서 발표했던 자바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이때 제이온은 스택을 소개하면서 스택은 레거시 코드인 벡터를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스택 대신 데크를 사용하라고 했었는데, 이 내용은 스택 코드를 뜯어보면 동일하게 문서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벡터의 구현 방법에 이유가 있는데, 벡터는 get과 set 역할을 하는 모든 메서드에 synchronized라고 하는 키워드가 붙어 있습니다. 이 키워드가 이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은 하지 않겠고요. 지금은 단순히 이제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주로 쓰이는 키워드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또한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에 대해 깊이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잘 아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는 편히 앉아서 날먹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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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벡터는 get과 set 역할을 하는 모든 메서드에 싱크로나이즈 키워드가 붙는다고 했는데, 이제 벡터에 단순히 이터레이트를 통해 순차적으로 아이템들을 탐색하기만 해도 원소 탐색 시마다 get 메서드의 실행을 위해 계속 락을 걸고 닫게 됨으로써 이터레이터 연산 과정 전체에 단 한 번만 걸어주면 될 락킹에 쓸데없는 오버헤드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벡터는 특정 상황에서만 최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게 되므로 효율적인 스레드 세이프 컬렉션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택이 벡터처럼 get, set 메서드를 쓰는 것도 아닌데 왜 스택을 사용해 지향을 하는 걸까요? 바로 이제 스택이 벡터를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벡터를 상속받게 된 스택은 벡터의 기능을 전부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부모 클래스인 벡터의 결함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택 대신에 데크를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이거 말고도 해시 테이블을 상속한 이제 프로퍼티즈라고 하는 또 상속을 잘못 사용한 예도 있으니 그 코드 또한 한번 뜯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합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조합이란 기존 클래스를 확장하는 대신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프라이빗 필드로 기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참조하는 설계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뭐라 설명을 했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솔직히 와닿지가 좀 않거든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기존 클래스가 새로운 클래스의 구성 요소로 쓰이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조합은 이제 새 클래스의 인스턴스 메서드들을 기존 클래스에 대응하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반환하게 되는데, 이 방식을 포워딩이라고 하고요. 그 새로운 클래스들은 메서드들을 새 클래스의 메서드들을 전달 메서드, 그냥 포워딩 메서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마 미션을 수행하시면서 리뷰어들에게 겟터로 값을 꺼내서 외부에서 비교하거나 처리하지 말고 객체에게 메시지를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같은 피드백을 아마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저는 여기서 포워딩이라고 불리는 녀석이 객체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시 아래 사진들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다들 아시겠나요? 네, 빨리 답을 말씀드리자면 하나같이 매우 좋은 조합이라는 것입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네요. 다 좋은 조합인 거. 네, 조합의 소개, 장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요. 조합의 장점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클래스는 기존 클래스의 내부 구현 방식의 영향에서 벗어나며, 심지어 기존 클래스에 새로운 메서드가 추가되더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캡슐화를 깨트리지 않고요. 세 번째로 상위 클래스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에 유연하게 됩니다. 혹시 감이 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조합은 캡슐화를 깨트리고 부모 클래스에 의존하는 상속의 단점들을 모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유연성까지 갖췄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메서드 호출을 통해 값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구현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is a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 제이슨이 상속에 대한 이제 수업을 할 때 커피 is caffeine beverage 해가지고, 네, 커피는 카페인 음료이다 하고 했을 때 이게 참이라고 했었죠. 상속의 관계이고. 네, 조합도 이와 비슷하게 이제 유사하지만 대조적으로 has a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조합이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조합을 이미 사용해봤거나 혹은 무의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을 확률이 이제 매우 높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진행했던 로또 미션에서의 당첨 로또입니다. 당첨 로또는 지난주 당첨 번호와 보너스볼을 가지게 되는데 만약 위닝 로또의 구현을 이 코드와 유사하게 지금 보이는 이 코드와 비슷하게 하셨다면 여러분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조합을 훌륭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이렇게 위닝 로또를 조합으로 구현하게 되면 위닝 로또가 참조하고 있는 기존 클래스인 로또 그리고 로또 넘버 클래스의 변화에 그 두 개 기존 클래스의 변화에 영향이 적어집니다. 즉 변화에 유연해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상속은 쓰면 안 되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단지 제대로 쓰자고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상속은 언제 써야 될지 상속을 쓰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을 사용할 때는 먼저 세 가지 명확한 is, a 관계에 있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 상위 클래스가 확장할 목적으로 설계되었고 문서화도 잘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조금 위에 두 가지랑은 좀 다른 뉘앙스이긴 하지만 좀 다른 성격의 허용이긴 하지만 상위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 모두 같은 프로그래머가 통제하는 패키지 안에서라면 본인의 코드는 본인이 제일 잘할 거니까 그만큼 사용하는데 잘 사용할 거리라는 생각, 잘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정하고 약간 제시를 한 그 내용이고 조건이고요. 상속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만 하신다면 조합을 사용하는 것 이상으로도 더 좋은 퍼포먼스를 충분히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자면 상속이든 조합이든 간에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상속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들이 제대로 만족하는지 잘 모르겠다면요. 상속 제대로 알고 잘 모르겠으면 저의 조합을 쓰자는 저의 마지막 말로 저의 발표는 끝을 내겠습니다. 상속과 컴퍼리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글 검색창에서 Composition over Inheritance를 검색하여서 확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로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